평생 열심히 일하며 중산층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해 왔습니다. 적당한 집, 적당한 차, 자녀들의 학비까지 책임지며 난 그래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셨나요? 하지만 막상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 계속 오르는 생활비,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는 선배들의 한숨까지. 이 모든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과연 은퇴 후에도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빈곤의 늪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빈곤의 늪, 당신이 모르는 중산층의 비밀. 은퇴를 앞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고민해 봤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과연 노후를 살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과거엔 중산층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 빠르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례 1. 믿었던 집 한 채 족쇄가 되다. 서울에 30년간 살아온 김씨 부부.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다행히 집 한 채는 남았습니다. 집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를 맞이했지만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자녀들의 취업 지원까지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현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이 또 다른 족쇄가 되었습니다. 좋은 집 한 채가 있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으면 돈 없는 부자가 될 뿐입니다. 은퇴 전 반드시 고정 비용을 줄이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산은 크지만 현금이 없다는 함정에 빠지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례 2. 믿었던 연금, 생활비를 감당 못하다. 박 씨는 공무원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퇴직 후 매달 연금을 받는 안정적인 삶을 꿈꿨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니 연금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연금만으로는 매달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건강했던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예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통장은 텅텅 비었고 결국 그는 은퇴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연금이 있다 해도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겠다는 생각 대신 최소한의 예비 자금과 추가적인 소득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부터 소규모 사업이나 취미를 통해 소득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으로 통장이 텅텅 비다. 최 씨 부부는 노후에 대비해 적금과 연금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두 자녀를 지원하다 보니 노후 자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결혼식 비용, 전세 보증금 지원, 그리고 첫 손주까지 태어나면서 자녀들 뒷바라지에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부부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좋은 자녀의 독립을 돕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지원은 자신의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노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미리 교육하고 지원할 때도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는 3가지 방법. 1.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꿔라. 집 한 채를 믿고 살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주택을 매각해 소형 임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자산이 눈앞에만 있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소득원을 미리 확보하라.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세요. 최근엔 유튜브 채널 운영, 작물 재배,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를 단순히 돈벌이로 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지출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살아라. 노후에는 소비를 줄이고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불필요한 고정 비용을 줄이고 자동차나
고급 제품 대신 실용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하세요. 소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담도 덜어집니다. 마지막 한마디. 은퇴 후 중산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빈곤의 늪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결코 남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스스로의 은퇴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전문가 칼럼 중산층의 함정. 은퇴 후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은퇴 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흔히 접하는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오늘은 은퇴 후 빈곤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1. 왜 중산층이 은퇴 후 무너지는가?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않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이 아닌 미래를 위해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 생각하며 안도하지만 중산층은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기면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계층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현재 생활비와 비슷한 수준이면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자녀 지원 같은 변수들은 당신의 계산을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2.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는 전략 3가지 실행 방안. 1. 주거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자산의 현금화입니다. 은퇴 후 집 한 채를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보죠. 서울의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김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그 집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와 재산세, 그리고 집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비용들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긴급한 상황에서 쓸 현금이 부족하니 결국 대출을 받게 됐죠. 이 악순환은 빈곤의 늪으로 빠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대안. 주거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소형 임대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주택연금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엔 자산 자체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 손에 잡히는 돈이 있어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하라.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벅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만들어낼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 씨는 은퇴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자신의 취미를 공유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5,070만 원의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이 돈은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손 씨는 퇴직 후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이나 특별한 경력이 없어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안. 은퇴 후에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으세요. 소규모 사업, 온라인 강의, 취미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은퇴 전에 미리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이 길수록 실패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3. 단순하고 절제된 소비로 전환하라.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단순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고가의 생활 방식은 당신의 노후를 위협할 뿐입니다. 사례로 이 씨는 은퇴 후에도 대형 SUV를 유지하며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활비에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결국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과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바꾸면서야 겨우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안.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선 먼저 불필요한 고정 비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작은 차로 교체하거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치품이나 과도한 외식도 줄여야 합니다. 3. 은퇴 후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입니다. 이는 곧 경제적 안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1. 비상자금 마련하기. 비상자금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이는 경제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건강 유지가 곧 돈이다. 의료비는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예방 가능한 질환에 미리 대비하세요.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병원비로 통장이 텅 비는 상황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3.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 설정. 자녀의 독립은 당신의 독립입니다. 경제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지원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내집 말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실행하세요. 중산층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자신이 직접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 분명히 감사할 겁니다.